디지털 드로잉 하면 떠오르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이 타블렛. 요즘은 워낙에 태블릿 PC가 보급이 잘 되어 있고 그만큼 주변에서 이런 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아무리 보급형 기종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몇십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가격대는 한번 디지털 드로잉을 해볼까 하시는 입문자분들께는 무시할 수 없는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나마 입문해볼 만한 게 바로 이런 타블렛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XPpen 데코 타블렛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 드로잉을 위한 솔생님입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와콤이라는 회사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격도 절대 저렴한 편이 아니었고 때문에 취미로 즐기기에는 분명 부담이 있는 가격대였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일반인 분들도 가볍게 취미로 즐기실 만한 가격대를 가진 타블렛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와, 진짜 기술의 발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타블렛의 간단한 구성품과 더불어서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펜, 여분의 펜촉과 펜촉 집게, 다음으로 퀵스타트 가이드와 이렇게 보증서?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냥 구성품 자체는 그냥 노말노말합니다. 이렇게 엄청 막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10인치 모델 하나, 4인치 모델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써본 결과 모니터의 크기가 큰 곳에는 이런 10인치 모델이 좋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아니면 노트북 같이 좀 화면이 좀 디스플레이가 작은 기기에는 4인치 모델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6인치 모델이 또 따로 존재를 해요. 그 두 가지 모델이 적합하게 느껴졌는데 타블렛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섬세한 작업을 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작은 화면에 지나치게 큰 사이즈의 타블렛을 사용하면은 화면에서 움직여야 하는 영역에 비해서 이 손이 움직여야 하는 반경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화면 크기에 맞게 적당한 걸로 골라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가형 입문 타블렛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거 연결 타입 포트가 C타입 포트예요. C타입.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선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집에 있는 충전기 선 같은 거 그런 거 대충 아무데나 가져다가 꽂아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 자체는 작은 애나 큰 애나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그냥 크기 차이만 있을 뿐이고 구성품 자체도 두 개 다 동일하고 익스프레스 키 그러니까 이제 단축 키가 없는 게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사실 취미로 그리시는 분들 그리고 입문으로 그리시는 분들은 사실 그러한 기능을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면 좋으신 타겟분들의 성향에 맞춰봤을 때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도 그렇고 이 모델은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려는 분들 혹은 디지털 드로잉을 입문하려 하는데 그렇다고 비싼 아이패드나 겔탭, 액정 타블렛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기에는 망설이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나온 모델로 보이는데요.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젤리빈을 그리는 강좌를 진행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장단점 그리고 사용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블렛을 연결하시고 타블렛 드라이버를 깔아준 다음에 타블렛 드라이버를 실행을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올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거는 이 작업 영역 비율 이거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니터하고 타블렛하고 비율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안 하고 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좌표값이 제대로 안 찍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작업 영역 비율 이거를 눌러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용 프로그램은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자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는 만큼 비싼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많이 난감하실 텐데 이거는 무료 프로그램이면서도 굉장히 직관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따라오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공식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쪽 스케치북에서 화면 상단 쪽에 보시면은 창이라는 탭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내가 볼 수 있는 창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코핑 라이브러리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색상 탭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빨간색 젤리빈을 그리기 위해서 R02 색상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연필 팔레트 브러쉬로 그 다음 R14 색상을 이용해서 밑색을 칠해놓은 영역 안쪽에다가 길다란 강낭콩 주머니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개 그려주시고요. 다음으로 이 외곽선 따라서 이렇게 글레이징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살 필업 주면서 칠해주면은 대략 밑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고 R27 색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글레이징 브러쉬 자체가 이렇게 겹친 표현이 나기 때문에 한번 밑톤을 깔아놓고 외곽선에 맞춰서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주면은 반짝거리는 재질의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런 묘사법 모르셨던 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써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사용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현재 32인치 모니터에 10인치 모델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놀라웠던 게 이 태블릿이 틸트 기능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틸트 기능이 뭐냐면은 내가 펜을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서 브러쉬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내는 기능을 뜻하는데요. 펜을 이렇게 세워서 그었을 땐 이런 식으로 선이 나오면은 펜을 눕혀서 칠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굵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부분은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넓은 면적을 칠하고자 할 때 틸트 기능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틸트 기능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아주 이 면적을 칠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더 손이 많이 가야 된다 치면은 틸트 기능이 돼서 이렇게 눕혀 칠하면은 훨씬 더 적은 힘을 가지고도 빠르게 채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톤을 깔 때 그럴 때 이런 틸트 기능이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 세워서 그림을 그릴 때하고 눕혀서 그림을 그릴 때하고 종이에 그려지는 느낌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디지털 드로잉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연필 팔레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좀 줄여주신 다음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살짝살짝 찍어주면은 화이트를 찍은 거하고 안 찍은 거하고 그림의 완성도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모르셨던 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색상의 젤리빈을 그리던 간에 좀 약간 밝은 톤으로 한번 이렇게 대략적인 형태의 실루엣을 잡아준 다음에 밑색을 쭉 칠해주고 그보다 한 단계 더 진한 색상, 그 색상을 이용해서 길다랗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마치 바나나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외곽선을 맞춰서 이렇게 따주고 이런 부분 살짝살짝 좀 채워주고 이렇게 이보다 더 진한 색상, 그 색상을 이용해서 젤리빈이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톤을 잡았다가 풀어줬다가 필압 조절이 굉장히 잘 먹고 있거든요. 내가 이걸 살살 그을 때는 이렇게 살살 잘 나오다가 세게 할 때는 이렇게 세게 되고 내가 원하는 바에 맞춰서 이렇게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같은 계열 색상의 밝은 색상, 제일 밝은 색상과 연필 팔레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쉽고 간편하게 젤리빈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펜에서 위쪽 버튼, 이 위쪽 버튼을 누르면은 지우개로 변환이 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은 바로 버튼을 눌러서 지우개로 바꾸고 이런 버튼 매핑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그냥 설치하자마자 쓸 수 있게 잘 돼 있고 해서 정말 입문자분들이 디지털 드로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블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타블렛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으로 그림 강좌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가형 타블렛의 문제라 하면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좀 툭툭툭 끊겨 보인다던가 타블렛의 필압이 지원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많지 않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존재를 많이 하는데 이 타블렛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오토데스크 스케치북뿐만 아니라 포토샵, 클립 스튜디오, 에디방 페인트 모두 다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 타블렛의 재질 자체가 약간 좀 까슬까슬한 느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 그림 그릴 때 드로잉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형 영상 찍고 있어. 그림을 그리실 때 그림이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찰지게 그려지느냐 사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거든요. 괜히 이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에 종이 질감 필름을 입히는 게 아니듯이 실제 종이와 연필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런 사실적인 질감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까슬까슬한 느낌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종종 이걸로도 좀 작업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느낌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펜을 기울이는 방향에 따라서 핵의 모양이 다르게 나오는 틸트가 지원이 되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15년도쯤에 12만원을 주고 구매한 와콤 타블렛이 하나 있는데 물론 아무래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간의 흐름이 격차가 크니까 그때 기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 그 기기
내기로도 충분히 수준 높은 그림을 그렸었던 것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와서 이 정도 성능을 가진 타블렛을 이 정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그동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디지털 드로잉을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익스프레스 키가 존재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뭐 실행 취소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캔버스 움직이기 이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키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를 배치해야 되는 공간이 존재해야 되고요. 타블렛이 살짝 재질인지라 이렇게 장갑 같은 거를 끼고 하지 않으면은 약간 오염물질 같은 거, 땀이나 기름 같은 게 좀 쉽게 묻을 수 있는 재질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를 사용하실 분들은 이런 장갑 같은 거를 하나씩 끼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사실 뭐 판 타블렛으로 그리던 액정 타블렛으로 그리던 항상 이 땀과의 전쟁은 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할 수가 있긴 하겠네요. 자, 이렇게 데코펀 타블렛을 이용한 간단한 젤리빈 그리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사용하시면 좋은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놓았으니까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저도 이렇게 판 타블렛이 생겨서 PC 버전 오토데스크 스케치북도 강좌를 진행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렇게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순서대로 꽂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XPpen 데코펀 타블렛 리뷰하기의 솔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